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DS 인터페이스에서 팀버 트랙이라는 의사결정 나무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어떤 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은 2022년도 IEEE Visualization and Visual Analytics라는 학회에 발표된 것인데요. 줄여서 IEEE 비즈라고 하는데 이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는 상당히 어, 유명한 학회이고 특히 이제 IEEE TVIG라는 저널이 거의 탑 저널인데 그 저널로 많이 연계되는 학회입니다. 어, 이 논문에는 사실 알고리즘이나 수학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어, 왜 이런 시각화 도구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나 문제를 말해주고 있고 또 사용한 알고리즘을 그냥 언급만 하고 있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 최신 뭐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 아니지만 뭐 시각화 툴도 나름 이런 연구도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뭐 사실 EDA 같은 걸 잘해서 시각화를 잘해서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나면 그 이후 작업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소개할 만한 주제인 것 같고 또 이 시각화 툴을 그, 지- 그 개발한 저자들이 연구한 저자들이 이전에 사실 자기들이 연구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연계가 된 것을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연구인 것 같고요. 또 트렌드하다고 할 만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각화 툴을 그냥 미리 보여드리면요. 화면처럼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유저가 뭐 이거 웹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웹으로 반응하면서 탐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써봤는데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그 완벽하진 않지만 디자인이 깔끔하고 뭐 실제 처음 데이터를 딱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버 트랙은 팀버는 나무, 목재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트랙은 이제 저희가 롤러코스터의 트랙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버 트랙이란 뭐 디시전 트리라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어떤 트랙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이 스테이크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 스테이크 도메인은 그 의사결정이 정말 좀 중요한 그런 도메인을 말합니다. 그런 도메인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쓰인다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의 결과를 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사실 아실 것 같지만 특히나 이제 의료나 뭐 금융, 뭐 법 이런 데서는 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의 대출을 거절했는데 대출을 거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그 거절당한 사람은 알고리즘이 그런 건데 납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저기 높은 알고리즘 중 하나가 디시전 트리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꽤 정확하면서도 어, 해석이 가능하고 옆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뭐 FICO는 제일 위에 노드의 FICO는 미국의 신용 점수 같은 건데 뭐 그런 걸 따라서 뭐
고용이 뭐 2년 이상 일을 했으면 했고 뭐 마지막에 연체가 2회 이상인 사람, 2회 이상인 사람은 리젝 먹고 2회 이하인 사람은 승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젝 당한 사람한테 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은 승인됐는데 왜 나는 리젝이 됐냐라고 물으면 당신은 연체가 2번 이상 있어서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그 직업을 가진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 디시전 트리의 결과를 통해서 뭐 어떤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어떤 디시전 트리가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자신의 도메인의 지식이나 뭐 자신 스스로의 가치관 같은 거에 부합하지 않는 트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유저는 사용자는 그 트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머신러닝 패러다임에서는 그냥 성능 좋은 하나의 트리만 잘 보여주면 끝이다 이런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나온 방법이 자기가 직접 데이터를 또 다시 샘플링 해가면서 또 다른 트리를 뽑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트리를 준다고 할 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트리를 줄 수 있겠죠. 그 프로그램에서요. 네. 그래서 그 다른 트리를 줄 때 이제 좋은 트리를 줘야 하는데 뭐 데이터 샘플링에서 그림처럼 세 개의 트리들이 뽑았다고 하면은 그 트리들이 어큐러시가 서로 비슷하면서 비슷하게 높으면서 최대한 간단한 트리들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트리들을 다 유저가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시각화 툴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고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디시전 트리가 지금 어큐러시와 비슷한 이 경우를 어, 라쇼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개 있다는 그 자체가 라쇼몬 이펙트라고 합니다. 라쇼몬 이펙트라는 말은 이제 똑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 다른 해석들이 다 뭐 그렇다고 실제로 맞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라쇼몬이란 말 자체는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그 1950년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서 나온 말이고요. 영화 제목에서 나온 말이고요. 옆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장님과 코끼리라는 얘기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가린 채 코끼리의 각각 어, 부위들을 만지면서 이게 어떤 생물인지 맞추는 거라고 할 때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이게 뱀이다. 뭐 다른 사람은 뭐 또 뭐 해파리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코끼리가 어떤 하나의 실체 사건인 거고 그 사건이 너무 크니까 코끼리처럼 너무 커서 한 명이 전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다 쪼개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맞다 틀렸다 싸우는 그런 경우를 라쇼몬 이펙트라고 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로 세자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쇼몬 효과는 원래 있는 말을 디시전 트리에 비유한 사람은 레오 브레이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카트랑 랜덤 포레스트를 개발한 정말 유명한 통계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라쇼몬 이펙트를 말씀드렸고 디시전 트리에도 라쇼몬 이펙트가 있다. 그리고 그 좋은 디시전 트리들의 집합을 라쇼몬 셋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밑에 레퍼런스에서 이
이 수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라지 F는 그 펑션 클래스라고 해서 모든 디시전 트리가 가능한 모든 디시전 트리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몰 f는 그냥 어떤 하나의 디시전 트리인 거고 F 스타는 그 디시전 트리 중에 가장 옵티멀한 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한 트리의 로스와 그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엡실론 이하로 차이 나는 그 F 디시전 트리들의 집합을 라쇼몬 셋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듯이 왼쪽은 이제 y축이 로스인데 가장 낮은 로스가 있고 뭐 그 위로 살짝 위에 빨간 평면이 있잖아요. 그 빨간 평면 밑으로는 이제 다 라쇼몬 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 왼쪽의 로스를 사용해서 나타낸 건데 이 빨간 빗금 쳐진 타원들이 라쇼몬 셋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저기서 초록색은 그러한 라쇼몬 셋에 속하는 디시전 트리 중에서 어, 좀 간단한 스팔스한 트리라고 스팔스한 트리입니다. 굳이 왜 저런 스팔스 트리를 소개해드리냐면 이 논문에서 그냥 일반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 옵티멀 스팔스 트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직에서 이제 왼쪽에 로스잖아요. 로스도 낮으면서 그러니까 정확도도 높으면서 이 그 리프 노드의 수도 적은 그래서 간단하면서 성능도 좋은 그런 걸 옵티멀 스파스 트리라고 하고 저러한 목적식에 맞게 최적화를 하는데 최적화하는 메소드 자체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전통 최적화 기법인데 그걸 두 개를 결합한 방법을 씁니다. 자세한 건 그 레퍼런스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그 디시전 트리의 라쇼몬 셋을 얘기하자면요. 이 라쇼몬 셋이 실제로 찾아보면 엄청 많고 거대한데요. 어, 당연하게 그 최적 성능과 비슷한 성능의 트리들이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 트리들을 어떻게 요약할지가 하나의 또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하나의 트리만 뽑아서 줄 수 있지만 저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트리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가 그 트리만 받는 거는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 좀 여기 취지랑은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이 라쇼몬 셋에 속하는 옵티멀 스파스 트리들을 다 펼쳐서 유저가 그 시각화해서 잘 탐색하면서 막 이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그 인터랙티브하게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러한 디시전 트리 뭉치들을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시각화로 요약하냐면 이 디시전 트리가 하나 있을 때 디시전 룰 단위로 하나씩 쪼개는데요. 이 오른쪽 리프 노드를 하나 쪼개고 그 아래 또 왼쪽 리프 노드를 또 쪼개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다시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 모든 라쇼몬 셋에 속하는 트리들을 이 전부 다 이런 디시전 룰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룰 단위의 룰들을 이 원형처럼 링으로 엮어서 같은 뭐 변수들끼리 같은 색깔을 부여해서 이 파이 차트처럼 표현합니다. 밀도 같은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파이 차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그 다음 뎁스로 내려가서 또 똑같은 파이 차트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다 그 원형 레이어로 층을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이 원형으로 이렇게 계층을 쌓아가는 시각화 기법은 사실
썬버스트라고 이미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된 시각화 툴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이 인터랙티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셋업한 뒤에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데이터셋을 그 다음에 불러오는데요. 이 뭐 x, y로 지정해 주는 건 판다스에서 보통 하던 거고 그 컴파스란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그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데이터셋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지 그거를 예측할 때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고 범죄의 정보가 좀 민감할 수 있긴 합니다. 그, 그리고 그 옵티멀 스파스 트리이기 때문에 그 연산이 되게 많아서 이,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다 0과 1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 미리 한 걸 들고 왔고요. 그래서 데이터 로드 해주고 트리 팜스 모델은 이제 트리의 라쇼먼 셋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그것도 비팅을 해주고 금방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팀버 트랙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1422개란 트리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1422개가 다 라쇼먼 셋이고 물론 라쇼먼 셋 전체가 다 1422개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이 떴는데 프라이어스가 그 정가 여부 정가인데 정가가 뭐 3번 이상이다 3번 이하다 그런 거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요. 루트 노드에서 저 그 한번 궁금하니까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두 번째 그 뎁스에서 나오는데 변수들 조건이 나오는데 저는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 궁금하니까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그 청소년이냐 21살 이하냐 이상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눌러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청소년 경범죄랑 관련되어서 됐냐 안 됐냐 그런 거 같거든요. 눌러보면은 뭐 이런 트리가 하나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핀처럼 꽂을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간단하게도 볼 수 있고 자세하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노드에 갖다 대면 어큐러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루트 노드로 돌아가서 다른 트리도 이렇게 탐색할 수 있고 다른 트리도 이렇게 핀으로 꽂아서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 페이버릿 하트 누르면 여기 페이버릿 눌러서 미리 여기에 다 저장이 되고요. 삭제도 되고 그리고 또 서치로 이제 정확도도 필터링을 할 수 있고 이 그 트리의 복잡도 같은 것도 크기 같은 것도 몇 층까지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조절해서 필터링을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 팀버트랙이라는 툴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처음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자나 뭐 다양한 유저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활용할 때 더 인사이트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화 툴이고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